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이 정부의 일반 해고 또 취업규칙 변경안이 어제부터 이 전국 노동 현장으로 하달됐습니다. 지방노동청은 새로운 기준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대 지침을 둘러싼 문제와 또 노정 관계의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팽재용 기자. 예. 월급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네.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일반 해고 그리고 취업 규칙, 양대 지침이라고 하죠. 네. 먼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우선은 관련 뉴스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좀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우선 일반 해고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성 해고와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예. 정리해고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았을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일반 해고의 취지인데요. 일반 해고 그러니까 현저한 저성과를 나타냈을 때 이 객관적인 지표와 그리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일반 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취업규칙 변경안은 임금 피크제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올해 정년 60세가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이 꼭 도입해야 되는 이런 임금 체계가 됐는데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면 이 노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 그러니까 임금과 복지에 관련된 사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지금 당장 정년 60세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임금 피크제 논의를 또 노사와 하다 보면 또 미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는 이것이 지금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길을 조금이라도 취업 규칙을 조금 완화해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금과 이런 복지에 관련된 결정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 이 취업 규칙 변경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부의 이번 발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그 노동계와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바쁜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화요일부터 시간을 돌리면 화요일 날 한국노총이 노사정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5일 날 진통 끝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손을 잡았는데 한국노총이 지난주 화요일 날 이거를 파기하고 우린 더 이상 노사정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동계와 정부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예. 정부는 그 이후에 바로 노동계를 강력히 한국노총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 여론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 장관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노동계가 오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설명회를 바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어갔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오전까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부의 양대 지침 그리고 노동개혁법에 관련된 이 설명을 계속했었는데 오후에 이제 갑작스럽게긴 하지만 이미 정부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긴 한데요. 예. 이것을 확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발표가 진행되면서 노동계도 적잖게 당황하는 눈치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반발하면서 지금 노정 관계가 더 갈등 양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9.15 노사정 합의 때 네. 분명히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정부와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네. 자, 노동계가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자,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은 어제 또 총파업 선언까지도 하기도 했었죠. 예, 그 충분한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좀 입장이 처음엔 갈렸습니다. 예. 정부는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 그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러니까 노동계의 그 일부 그 단체들을 제외한 현장과 간담회를 많이 했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충분한 소통과 이 얘기를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계는 우리와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 우리와 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양대 지침을 확정을 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는 이게 독자적인 아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반발의 목소리, 이런 온도차를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선 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민주노총 총파업의 얘기로 돌아가면 민주노총은 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양대 지침을 확정하자마자 바로 토요일 날 그 총파업이 선언을 했습니다. 총파업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민주노총은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이제 체포되면서 네. 이제 지금 현재 지도부가 지금 공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수석 부위원장이 이제 월요일부터, 어제였죠.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당장 어제부터 각 지역에서 단위 노조별로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인 총파업이라고 하면은 민주노총이 단위 노조에 있는 모든 노조들이 다 총파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일부 노조만 총파업을 하고 또 일부 노조는 아직 총파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노총에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총파업을 워낙 급작스럽게 정하다 보니까 아직 지침은 하달했지만 정확한 계획이 짜여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투쟁 동력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이제 지역별로 총파업을 다시 한번 더 선언을 할 것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큰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주도하는 큰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어제 월요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무기한 투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겠다. 현재 지금 이렇게 민주노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체가 정확히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민주노총이 이 규모가 더 커질지 아니면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정부는 이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총파업을 선언한 게 토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일요일 다음 날 법무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지금 이제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민주노총 이외에도 한국노총의 움직임도 조금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노총은 현재 법적 투쟁을 통해서 이 정부의 양대 지침을 막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노총과 또 연대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정 갈등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정부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이 노동계가 이 경제 위기 상황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좀 어느 정도 이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